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권 침해를 구제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인 거죠. 우리가 앞서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인권 감수성을 키우자라고 했지만 그 예방은 아직 인권 침해가 벌어지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배울 이 주제 2는 인권 침해가 이미 벌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의 인권이 정말 밟혔구나, 짓밟혔구나, 묵살당했구나 라고 느낄 때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나의 인권을 다시 지켜주세요. 그리고 침해된 인권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내가 인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권 침해를 구제받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걸 이 주제 2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굳이 법원까지 가야 되나? 라고 하는데 사회에서 정말 다양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모르면 이거를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권 침해를 구제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여러분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또 나의 인권을 지켜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법원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법원. 쉽죠? 법원 찾아가서 뭐 할까요?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으니까 법원 찾아가서 뭐 하겠어요? 그치? 뭐 생각과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법원 찾아가서 재판을 요청하겠죠. 재판을 요청해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려주겠죠. 너의 인권이 침해된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 인권 침해를 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너는 이런 벌을 받아라 라고 판결을 내려주겠죠. 그럼 나는 이제 보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행동에 대해서 뭐 취소를 하거나 뭐 벌을 받거나 할 테니까 내가 뭔가 인권을 보장받고 그리고 내가 보상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판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구제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때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다라는 건 그냥 가장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쓰고 누구나 생각해내는 그런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에는 종류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배우는 단계는 아니지만 뭐 재판에 대해서 뭐 피고인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도 그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특정 개인에게 당했거나 그러니까 뭐 1대1로 당한 거죠. 아니면 국가기관이 나에게 인권 침해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나에게 범죄를 저질러서 나의 인권을 침해당했구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은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 옆에 있던 어떤 특정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나의 인권이 침해된다면 법원에 찾아가서 민사재판을 요청해서 나의 인권 침해를 구제받는 거고, 행정재판은 뭐냐면 행정기관이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기관이 나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저기 동네 어디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카페를 하는데 저기 구청에서 나와서 우리 카페의 뭐 위생 상태가 엉망이네요 라고 해서 막 한 달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근데 알고 봤더니 위생 상태는 아주 깔끔하고 괜찮았어.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나의 이 영업을 할 수 없고 나의 자유권이 침해받았잖아.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 이랬을 경우 나의 인권이 침해받고 내가 뭔가
억울하니까 이제 법원에 가서 행정재판을 요청하는 거죠. 구청이 잘못해서 나에게 인권을 침해했으니까 그래서 행정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뭐냐면 범죄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범죄들,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나의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때 형사재판을 통해서 그 범죄자를 벌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인권을 보상해주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 이런 게 형사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법원을 찾아가서 재판을 요청하는데 그 재판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 왜 세 가지로 나뉘느냐? 누가 나의 인권을 침해했느냐에 따라서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앞에 있던 법원과는 사실 조금 달라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법을 뭐 이렇게 다루고 범죄자를 뭐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얘들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헌법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죠. 법률. 우리가 흔히 법 하는 건, 이 법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법이 뭔가 잘못됐을 때, 이 법이 헌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뭔가 이 법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때, 그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 그래서 헌법 소원 심판을 요청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뭘 하냐면 이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걸로 판단되니 이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당장 그 행동을 멈추고 혹은 그 행동을 취소해서 이 사람의 인권을 구제해 줘라 라고 판결을 내리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는 써져 있습니다. 공권력, 이때 공권력이라면 그냥 국가의 힘, 국가기관의 행동, 국가기관의 활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단적으로는 뭐 경찰관의 어떤 강압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권력입니다. 자, 이런 공권력의 행사를 했다는 건 공권력을 이렇게 막 시행을 한 거죠. 혹은 불행사, 그럼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죠. 해줄 때 안 했다는 거지.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 그 국민은 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게 행위를 취소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거죠. 다소 여러분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 차이를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가 뭐냐면 법원은 어떤 행동에 대한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이 법원이라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거고, 법원은 이 개인이든 국가기관이든 범죄자든 얘네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곳이 법원인 거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에 위배되게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게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재판하는 곳은 맞는데, 법원도 재판하고 헌법재판소도 재판하는 곳은 맞는데, 그 재판을 하는 대상이 법원은 국민이나 국가기관의 행동에 대한 거를 재판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 옳으냐 잘못됐냐를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둘 다 국민의 인권 침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면은 확실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물론 인권 침해를 됐을 때 법원을 찾아가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사실 이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진정을 넣습니다. 이 진정이란 건 뭐냐면 국가기관에 나의 어떤 사정을 알려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어떤 서류 혹은 글, 이걸 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넣는다라고 표현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서류나 글로 써서 이거를 국가위원회에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걸 진정을 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이게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인권위원회를 구축해서요. 이 인권위원회는 여러 집단의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축된 이 위원들이 이걸 판단을 해서 조치를 요청하는 거죠. 너 이런 거 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어? 행동을 고치도록 해. 이렇게. 근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짜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판단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기관입니다. 이 독립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 국가에 보면 강력한 권력 집단이 있고 대통령도 있고 어떤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높으신 분들이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과연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인권 침해를 판단하고 보호해 줄 수 있냐는 거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관은 독립기관입니다. 그 누구 밑에도 그 어떤 기관 밑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위원으로 혹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명예예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존경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정을 넣겠죠. 그럼 이 진정들을 보면서 법, 제도 이런 거에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요게 참 안타까워요. 권고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법률용어로 자꾸 올라가면 단어들을 참 깨알같이 자꾸 바꿔서 쓰는데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만 생각하면 권고는 그냥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마치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여러분에게 잠을 자지 말아 볼까? 이거 한번 필기해 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아요? 필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필기를 안 하면 나는 오늘 혼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나요? 필기를 한번 해볼까? 아, 필기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아니,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거 빼고 그냥 필기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냥 필기 한번 해보란 이야기구나, 뭐 안 해도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하죠. 이런 게 권고예요. 권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가 없냐면 강압적이지 않아요.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떤 판단이 나오고 판결이 나오면 따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합니다. 특히 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진정을 넣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 자주 올라오는 게 직장 내 인권 침해.
이게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도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아르바이트, 이 어떤 알바를 갔을 때 이 인권 침해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가셔야 내가 어떤 부분을 인권 침해를 받았구나.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진정을 넣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사장님은 바로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물론 권고이겠지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세 가지 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이거 말고는 또 없느냐? 있습니다. 그 외 구제받는 방법,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해서 행정기관, 국가기관이 잘못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여기에 찾아가면 또 우리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그러니까 언론이 방송으로 이렇게 뭔가 나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초상권 침해 같은 것들이 많겠죠. 나는 그냥 길 가고 있었는데 나를 찍어 가지고 뉴스나 이런 데 내보내. 근데 그 자막을 봤더니 막 범죄의 무서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막 써. 그럼 마치 사람들이 내가 범죄자인 양 느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의 인권이 침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내 인권 침해가 발생했어요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중재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 한국소비자원.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겪는 건 사실 이거죠. 소비자. 우리는 모두가 소비자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학생이나 교사는 사실 소비자인 경우가 더욱 많죠. 이런 소비자의 인권,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서 우리의 인권을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권 구제 방법이라면 이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뭐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집단과 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집단들에서도 우리가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원의 소단원 2 인권 침해와 구제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